지난 시간에는 면담하기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지난 시간에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은 실제 면담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면담 진행 방법을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엉쌤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면담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면담 내용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면담 과정을 녹화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웹소설 작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웹소설 작가가 되신 계기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조금 상투적인 답변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소설책을 읽고 무언가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라면 소설책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로 많이 좋아했고요. 재밌는 창작물을 읽거나 보게 되면 저 또한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둘 글로 적어 나가다 보니까 작가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웹소설은 어떻게 쓰는지 그 소설을 쓰는 과정이나 방법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막연하게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방법을 배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답변은 사실 정답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라는 것을 우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어떠한 주제의 이야기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정해 놓지는 못해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계획 같은 거는 먼저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등장인물들의 성격이나 가지고 있는 서사 같은 것들이 정해지면 그 서사의 개연성을 통해서 장면을 만들기가 조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캐릭터를 세우고 개연성에 맞게 장면들을 구성한다. 이게 제 작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등장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소설의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보통 어떻게 정하시나요? 혹시 그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이름에서 따오기도 하시나요? 주인공들 이름 같은 경우에는 막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 이름에서 막 따오는 게 아니라 입에 잘 붙거나 기억에 잘 남을 수 있도록 캐릭터 성격까지 반영을 해 가지고 고민을 해서 정하고 있고요. 그 외에 비중 없는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막 하나하나 다 힘들게 고민할 수는 없으니까 친구들 이름이나 연예인분들 이름을 많이 가져다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성을 좀 바꾼다든지 이름 중 하나의 글자를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소설을
골라서 읽을 때 제목을 보고 읽을 작품을 고르게 되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제목을 혹시 어떻게 정하시나요? 먼저 제목을 정하고 작품을 쓰시는지 아니면 작품을 다 쓰시고 나서 제목을 정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제목이 딱 떠오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제목에 스토리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스토리에 어울리는 제목을 정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이게 비중이 비슷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확실한 정의를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은 독자들이 소설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설과 잘 어울리지만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자극적이거나 과하지는 않은 그런 제목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소설을 쓰고 계신데, 웹소설은 이제 말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연재하는 소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께서는 어떤 사이트,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작품을 연재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할 수가 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프로 연중러였어요. 그러니까 프로 연중러가 뭐냐면 글을 시작만 하고 결말을 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연재를 중단한단 말인데 제가 그런 양치기 소년 같은 글쓴이였는데 그런 제 습성 때문에 공개적인 곳에서 연재하는 건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내 개인적인 공간은 나만 욕을 먹으면 되는 곳이지만 공개적인 곳은 여러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잖아요. 게다가 웹소설을 연재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랑 계약 형태를 취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블로그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독자분들께 글을 보여드리면서 연재를 하고 완결이 나면 글을 출판사에 투고해서 플랫폼에 올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독자분들과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면 플랫폼 자체에 연재를 하는 것도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다른 웹소설 플랫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웹소설을 좀 접해보지 못한 우리 중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다른 웹소설 플랫폼들을 좀 간단하게 특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정의 내려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현재 독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네이버 시리즈나 리디북스, 카카오 페이지, 교보문고 이런 곳일 것 같은데요. 특징이 나뉘어지는 부분은 역시 어떤 장르의 소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가, 또 어떤 기기와 방식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가, 또 해당 플랫폼이 지향하는 문학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에 따라서 소비층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소비층이 곧 그 플랫폼의 특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웹소설도 계속 연재를 하고 계시지만 종이책도 출판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이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판이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와 유통사 계약 아래에서 출간을 하게 된다면 제가 하는 방식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제가 소설을 연재하는 블로그에서 1인 출판 형식으로 종이책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이책을 출간하는 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1인 출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정확한 수요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량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하니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 조사가 끝나면 인쇄에 필요한 여러 다른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책 표지 작업이고요. 책 표지 작업이 끝나면 이제 내지에 들어갈 소설의 전반적인 교정, 검열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교정하고 검열 작업은 여러 사람의 손에 맡겨서 여러 번에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쇄를 완료한 책에 오탈자가 있으면 굉장히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면 자료들을 인쇄소에 넘기고 인쇄를 마친 책을 받게 되면 포장과 배송 준비도 스스로 해야 하는데 대행 업체에 맡겨서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웹소설 작가를 꿈꾸는 우리 중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이 있으실까요? 첫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조금 상투적이고 너무 뭔가 정형적인 대답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많은 글을 읽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고 많은 생각들을 문자로 옮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난 후에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했을 정도로 그 어떤 언어보다 한글에 대한 위대함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만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독창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웹소설 작가를 꿈꾸는 학생분들이 웹소설이나 혹은 뭐 트렌드라는 틀에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들이 써서 따라 쓰는 그런 글 말고 정말 본인이 재밌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재밌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이 강한 글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도 아직 연습 중이지만 제가 가는 길에 신기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다면 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면담에 응해주신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가를 꿈꾸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번 면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네요.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담을 하기 전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면담 질문을 준비한다면 실제 면담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면담 중에는 예의 바르게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즐겁고 알찬 면담을 기대하겠습니다.